안녕하십니까. 올해로 20채를 맞이하는 2017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2일차 첫 프로그램 FLC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신 네 분들과 FLC 참가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유럽 노르웨이 강별입니다. FLC 토크 콘서트 진행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FLC 토크 콘서트는 세 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FLC 토크 콘서트의 첫 번째 세션은 Success Story After FLC, 두 번째 세션은 Overcoming Obstacles as Overseas Korean,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Life in Korea and Change After FLC라는 주제로 FLC 참가자들의 새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8분의 FLC 참가자분들께서 각자 준비해 오신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인데요. 참가자분들께서는 발표하실 때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각 세션별 주제 발표자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발표 준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FLC 토크 콘서트 전체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차세대 분들께는 조금 낯선 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역사교육 전문가로 또는 역사의 신으로 많은 학생 팬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바로 최태성 선생님이십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EBS 수능 한국사 대표 강사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역사 부두를 집필하셨고 현재 KBS, 역사저널 그날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최태성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한국사 강서라고 했는데 스펠이 틀렸죠? 강사입니다. 네, 강사. 네, 재밌네요. 어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딱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차세대 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한번 이분들과 했던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나도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이게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일본 거쳐서 오늘 우리나라에 오세요. 오늘 오시는데 이 미국과 일본의 역사 가운데에서 혹시 진주만 폭격 사건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진주만 폭격 사건, 즉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던 사건이죠. 그때 일본의 외교를 담당했던 외교부 장관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고 시게노리라는 인물이에요. 당시 그 일본의 외교를 다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 도고 시게노리. 그리고 결국 일본은요 항복을 합니다. 그죠? 그 항복 그 과정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외교를 담당했던 종전협상, 우리 항복한다라는 그 협상을 이끌었던 인물 역시 도고 시게노리입니다. 외교부 장관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도고 시게노리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 그 재판이었죠.
그 재판에서 결국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 도고시기 노리는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죠. 2차 세계대전 그 한 획을 그었던 그 인물, 그 외교와 관련된 그 인물이 바로 도고 시게노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고 시게노리는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덕무. 아니, 우리 한국인이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외교부 장관을 맡으면서 한 획을 그었던 그 인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과연 어떤 일이 이 박덕무에게 있었길래 일본의 그 외교부 장관으로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했을까? 이 인물은 과연 누굴까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미 선배들이구나. 굉장히 내가 누구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미 역사 속에 참 많이 있구나.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박덕무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디로 쭉 흘러가야 되냐면요, 아주 먼 옛날, 역시 혹시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라는 걸 아시나요? 1592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사건, 바로 임진왜란이죠. 이때 이 일본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도자기, 그릇 만드는 전문 기술자들을 대거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릇, 그 도자기들은요, 너무너무 단단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탐이 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예쁜 찻잔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 조선 기술자들을 데려가면 이거 좀 나도 기분 좋고 돈도 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조선 그릇 만드는 기술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정착한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사스마번, 지금의 일본의 가고시마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정착을 해서 바로 이 조선인 그릇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줍니다. 놀랍게도요, 사실 조선시대는요 신분제 사회였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의 신분은 상민입니다. 상민,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중에 상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딱 끌려간 이후에 이 사람들을요, 이 조선에서는 상민 출신 이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무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칼의 문화니까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짱이었거든요.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을 사무라이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요. 굉장한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조선에서는 그릇 만들면서 그냥 네 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되면서 바로 그릇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언제냐면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의 어떤 전통을 없애고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서양 문물을 급격하게 받아들이는 사건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이 되니까 이제까지 그릇 만들었던 이 조선인 전문 기술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선인의 후손들인데, 흙을 만드는 사람인데, 서양의 어떤 그 기술, 서양의 어떤 그 문물들이 지금 쭉 밀려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박덕무의 아버지 박승수, 이 박승수라는 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1868년 메이지 유신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뭔가 변화의 물결이, 뭔가 위기가 닥쳐올 때는 굉장한 고민이 됩니다. 이게 내가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급격히 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박승수가 자신의 아들 박덕무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인이 되자. 일본인이 되자라는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돈으로요, 일본 성, 그 first name이죠. 일본 성을 사요. 박씨 대신에 도고, 일본 성 도고라는 이름을 사오고 덕무라는 이름을 시게노리, 일본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고 시게노리, 이 아들 도고 시게노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결국 당시 일본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제국대학, 지금의 도쿄대학교죠. 이 동경제국대학에 들어갔고요. 바로 이 도고 시게노리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국 일본 외교부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외교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왔던 도고 시게노리. 결국 그는 2차 세계대전에 한 획을 그었던 세계의 어떤 그 외교 질서를 담당했던 인물로 활약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감옥에서 전범, 전쟁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그곳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도고 시게노리, 이 도고 시게노리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한 또 다른 조선인이 있습니다. 다시 임진왜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 때 조선의 그 그릇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까 박씨 집안이 끌려왔다고 했는데 또 심씨 집안도 끌려와요. 그 당시 그 끌려왔던 인물이 심당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심당길 역시 일본에 끌려와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와, 조선에서는 그저 그릇 만드는 그냥 기술자였는데 일본에 오니까 양반에 준하는 사무라이 대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똑같이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역시 1868년 메이지 유신. 일본 사회가 확 변하는 거예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조선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까 박동무의 아버지 박평희는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 심당길의 후손이었던 심수관, 그 심수관은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냐면 지금부터 철저히 조선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조선에서 끌려와서 이곳에서 그릇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릇 만드는 기술자로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요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나의 후손들은 모두 이름이 심수관이다. 그 본인이 이름이 심수관이잖아요. 그의 아들도 이름이 심수관이에요. 그의 아들의 아들 이름도 심수관이에요. 그의 아들의 이름도 심수관이에요. 그래서 12대 심수관부터 13대, 14대, 15대 심수관까지 지금 오고 있고요. 지금 16대 심수관이 20대, 여러분들과 나이가 지금 비슷해요. 지금도 또 그 심수관이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체성을 잃지 말자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400년 전 조선에서 끌려온 400년 전입니다. 잊혀질 수도 있는 나라인데 400년 전 조선에서 끌려온 그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라고 해서 심수관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심수관은요 메이지 유신이 딱 벌어졌을 때 서양 문물이 급격히 들어온 어떤 그 혼란기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죠. 이 도자기, 이 그릇 만드는 기술로 여기에 우린 정착을 해야 된다 라는 결정을 내려서 당시 그 세계 박람회에 제 키가 1m 80이거든요 1m 80짜리 도자기를 출품을 해요. 그릇이 이만한 엄청난 거죠. 이거를 출품을 했는데 이게 빅히트를 칩니다. 대박이 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심수관이 만들어낸 그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가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그 가고시마에 딱 내리자마자 그냥 큰
광고판을 아마 보실 거예요. 가고시마의 자랑 하면서 심수관 그릇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심수관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릇 만드는 그 기술을 이어오고 있다. 제가 이 심수관과 도고시계놀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렸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했던 인물들이죠. 이 전혀 다른 같은 그릇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쭉 오다가 이게 확 바뀌는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바로 변화의 시기. 어찌 본다면 위기의 시기일 수도 있겠죠. 심수관은 도자기 만드는 기술로 쭉 갔고 조선인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갔고 바로 이 도고시계놀이 박무덕은 바로 일본인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치열하게 살아온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심수관 가고시마에 가면 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대박. 한국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심수관 집에 가서 15대 심수관을 만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기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이렇게 이름 나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라는 이 턱도 없는 질문을 물어본 거죠. 그때 그 심수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껄껄껄 웃으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남긴 말씀 한마디. 우리의 도자기는 조선 출발, 일본 경유, 그리고 세계로 갈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진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한국인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현명한 답을 하셨더라고요. 조선 출발, 일본 경유, 그리고 세계로 저희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 격변기, 그 변화기에서 바로 이 심수관과 박덕무의 아버지 박평희가 굉장한 고민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데 그때 그 심수관과 그 박평희를 좀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들은요,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역사의 변화 속에서 그저 홀로 있었던 거예요. 조선인이라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살아남는 것이지? 우리 집안이 계속 이어갈 수 있지?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따로따로의 어떤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조직이 있었더라면, 그들을 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좀 있었더라면, 그들의 살아온 경험들을 좀 묶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이들이 힘을 받았을까.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굉장한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저는 그 당시 차세대 리더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홀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함께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세대 리더로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정보를 공유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여 년 전 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과는 다른 자리에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공간을 통해서 이 모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선배가 되시는데 여기 이렇게 오시니까 올 때마다 느낌이 어때요? 첫 번에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완전 긴장이 되는데 지금은 완전 FLC 패밀리 될 수가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편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지금은 편하대요. 자, 두 번째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이 편하신 분들이고요. 네, 지금 손 안 대신 분들이 긴장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FLC 패밀리. 발음이 좀 후져가지고. 네, FLC 패밀리. 너무 좋은 것 같다, 진짜. FLC 패밀리. 느낌 좋은데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FLC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진짜로. 여기 한 명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together. 발음이 구려. 네. 무조건 멋지게 말을 하려는데 안 되네.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것들, FLC 패밀리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1회 참가자. 참 긴장했던 그런 분이 되겠죠? 네, 그분이 축하 영상 인사를 좀 드린다고 합니다. 예, 박준기 판사님의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기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차세대 이벤트에 참석했었는데 벌써 그제 같은데 20년이 지났네요. 현재로는 특허 행정 판사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인 사회의 그 Political Empowerment라는 이제 과제에서 많은 한인들을 정치적인 참여와 를 시키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그 지도자에 뽑힌 것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더 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일로 계기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얻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같은 식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돌아가서 만들어주고 또 그 다른 나라에서도 큰 일을 이루기를 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뽑힌 거에 대해서 정말로 축하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희생할 줄 알면 큰 일을 이루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성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그 심정이 저는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FLC 성공 이야기라고 해서 미국에 온 우리 양귀리 님이 이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아까 FLC 패밀리라고 했죠?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와서 뭔가 발표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침묵인가요? 이런 침묵인가요? 어디 한번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저 FLC 패밀리 가족 최태성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아직은 제가 가족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네, 자,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제 나올 겁니다. 멋진 환호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오신 양귀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딱 나오시죠. 우!
네. 아,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지금 모두들 반짝반짝이는 도자기 전시회에 온 것 같아요. 세계에 진출한 도자기 전시회. 모두 한국에서 모인, 그쵸? 너무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아, 저 참 이른 아침에 꽉 차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좋은 아침인데 모두 굿모닝으로 시작할까요? 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온 양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차세대 대회 후기, 제 17기 참가 사진, 그 대회 후기에 대해 저의 정체성의 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다가? 저는 만 13살 때까지 바누아투라는 피지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에서 자랐어요. 네? 오세안에 태평양 쪽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작은 섬나라인데 혹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고 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Survivors? 거기에서 막 지진 엄청 자주 나고 허리케인 반대편으로 가는 사이클론이 매년 오는 그런 작은 섬나라인데요. 사실 지진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제가 이 작은 섬나라에서 유일한 한국 가족으로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은 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서바이버 정신으로 한국말을 쓰면서 밥상머리에서 너 한국말 안 쓰면은 밥 없어. 그래서 매일 저녁 꼭 불어, 영어, 일본어 진짜 70%가 투어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그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썼는데 꼭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 밥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 아름다운 바누아투에는 대학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1년 9월 제가 13살이 됐을 때 미국 LA로 접니다. 네, 진짜 제 사진이에요. 2001년 9월 미국 가족 초청을 받아서 LA로 이민을 오게 돼요. 그리고 모두들 아시다시피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진짜 그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장면인 줄 알았어요. 학교를 갔다 와서 테레비를 보는데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아. 우리 브루스 윌리스가 오셔서 미국을 도울 거야. 라면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진입을 했어요. 하지만 섬나라에서 오면서 가족 신청이 3개월 정도 걸려야 되는 그 과정이 10년이 넘게 돼서 안타깝게도 저희 모든 가족이 불체자 신분이 됐습니다. 다음 날 제가 고등학교 4,000명이 넘는 고등학교 LAUSD를 나온 출신이거든요. 그 중에 10%가 한국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인계 카운슬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바누아투에서 자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카운슬러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카운슬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는 불체자 신분이니까 미국에서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불가능하니까 너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제가 자란 바누아투? 아니면 제가 자라지 않은 한국? 그러면서 참 고민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어떤 한국 여학생이 제 가방을 발로 찼어요. 그리고 저는 넘어졌고 버스는 지나가고 갑자기 어딘가에서 야! 저 깜댕이 청년 밟아! 라는 소리 동시에 6명의 여학생, 한인 여학생들이 저를 마구잡이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리고서는 야, 너같이 깜댕이 재수없는 촌년 한국인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 진짜 재수없어. 그리고 쪽팔려. 너 내일 학교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멍에 피투성이로 펑펑 울면서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학교 갔어요. 학교 가고 저를 굉장히 반겨주셨던 멕시코계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고 교감 선생님께 그 전날 이야기를 모두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의 Zero Tolerance for Bullying policy가 있는데 그 한국 여학생 6명 모두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사실 한인 학생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이제 외국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16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횡단보도를 사실은 제 생일이었어요. 그게 제 생일이었었는데 아버지가 케이크를 사러 마트에 가시다가 횡단보도를 걸으시는데 어떤 차가 그냥 신호 위반을 하고 뻥 하고 저희 아버지를 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는 한인 교포 2세였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 17살이었는데 미국에서는 16살, 15살 반이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병원비 보상은커녕 저희 아버지께서 불치자이신 걸 아시고 협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5차례 넘게 저희 아버지 다리가 17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술을 하시고 미국 헬스케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납니다, 진짜. 그래서 그 빚더미에 굉장히 저희 가족이 쌓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영어도 많이 서툴리시고 평생 내조만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16살에 제가 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서바이버 정신으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미국의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저희 가족이 아름다운 바누아투 섬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을 찾아서 나갔어요.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방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드리머라고 이제 그 드림 법안 나오기 전에 AB 540라는 그 정책 덕분에 대학교를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수석 졸업하고 저는 19살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사실 일찍 졸업한 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저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진짜 한 달에 $1,000불도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제 스컬러십 장학생 장학금 그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정말 먹을 살려야 되니까 저희 가족 저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업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신 중국, 멕시코, 인도, 러시아계 사람들 그리고 멘토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저를 한국 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냥 future generation leader 정말 젊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학생 그리고 the future 그 미래의 아이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고 LA에서 가장 오래된 청년 상공회의소 이제 192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100년 만에 첫 한인 출신 이사회 회장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LA 상공회사와 이제 함께 작년에 합병을 시키고 제가 유일한 첫 최연소 이사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해서 제 친구들 남녀노소 불구하지 않고
나이가 많던가 어리던가 항상 하는 게 You don't have to be over the age of 50 or 60 to give back to your community. And you don't have to be Bill Gates to give away whatever you can. 솔직히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제 멘토십 그리고 스웨트 에퀴티 참 여기 사업가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인턴들 뭐 이제 공짜로 사회에 기부를 하면서 그 가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세계 차세대 대회 17기로 참가를 하고 완전히 한인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여기 딱 들어오니까 사실 저도 니나처럼 좀 무서웠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편견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 시간 때문에 좀 더 일찍 할게요. 제가 여기 상공회의소 이제 추천으로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가족처럼 언니, 오빠, 동생, 한국인이 아니라 리더, 모두들 리더처럼 여기 리더로서 여기 계셔서 정말 3년 동안 온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언니, 오빠, 가족, 온 세계 각국에 계시는 도자기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이제 2달 후에 다보스에서 열리는 World Economic Forum에 초청을 이제 미국 대표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유일한 한국인 대표로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롤모델 셰럴 샌드버그를 보는데 그분을 딱 만나면서 자기소개를 하겠죠? 그래서 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기리님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보니까 그 자신과 또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주신 분들이 한국인이고 자신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분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이런 멘토들이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거 참 이렇게 제가 왠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FLC 패밀리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가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오신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양기리님처럼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족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FLC 참가 이후에 삶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자, 또 다른 가족 박 알렉산더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알렉산더 박입니다. 최태성 강사님하고 양계리 장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세계 곳곳에 따로따로 살면서 같은 아이디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왜? 서로 서로 이제 모르면서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면은 그 아이디어가 바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저는 현재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태생은 모스크바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사할린 섬입니다. 사할린에서 제가 3세로 태어났고 역시 모스크바보다 한국에 더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마 몇 년 전에 에이펙 회담 자리였던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10년 정도 살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살다가 이제 참 모국어도 사실 거기서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아니고 10년 살다가 이제 삶의 병화 뭔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뭐를 공부할까? 그래서 법을 택했어요. 예. 근데 법대로 간 것도 사실 방법이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원래 미국에 공부할까 생각해서 LSAT 시험까지 다 쳤는데 학교 보기 위해서는 시카고로 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어느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미국에 살 것 같으면은 미국에 와서 살아라. 충분히 공부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로 활약하면 되는데 미국 그 로스쿨 디플로마를 받으면은 러시아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법이 다르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처음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미국 가기 전엔 사실 디플로마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살 것 같으면 이제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카고에서는 제가 러시아에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해서 법대 졸업해서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들이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이제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 때는 제일 전략적인 그 당시 제일 전략적인 자원이라면 이제 광산이에요. 콜. 그래서 저기 인력이 없어서 주로 이제 그 당시 조선의 남부 지방 특히 전라도 또는 경상도 그쪽에서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강제로 동원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 박정수, 그다음에 외할아버지는 강만수 두 할아버지들이 동원되셨고 할머니들을 이제 사할린에서 만났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sorry. 예. sorry. Yes. 예, 주로 이게 동원하기 전 이제 시체 검사 사진인데요. 주로 이제 탄관부로 이제 일을 했었죠. 제 할아버지, 제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제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다시는 조국을 못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조국에 오고 싶어도 사실 철의 장막 철폐로만 이제 조국 땅을 보게 되는데 조선을 떠난 지 50여 년 이후에 거의 이제 늙은 할아버지로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무덤을 찾으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이제 제 강사님이 이제 정체성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왜 태어났는지, 왜 갑자기 여기 있는지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 살린에 잔류된 이유는 이제 제2차 대전 종전 시점에서 이제 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갔죠. 근데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일본은 이미 어디 일본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기 사람을 그러니까 일본 시민을 찾았어요. 20년 동안에 제2차 대전 이후에 한 20년 동안 일본계라면 무조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조선인도 아니고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으니까 1945년에 또 일본 제국의 또 시민이 아니고 그렇다고 소련의 시민도 아니고 에파트리어트라고 이제 무국적 자로서 잔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서 이렇게 제가 사실 저희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 아시겠지만 소련이 제2차 대전에서 이제 승리 국가로서 이 많은 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명절이라면 이제 전승기념일입니다. 5월 9일. 그래 그 전승기념일이면 항상 학교에서 행사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자랑합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나치스트, 파시스트, 대파시스트 전쟁에서 이겼다. 병사로 아니면 뭐 대령으로 훌륭하게 영웅으로서는 살아왔다. 그래서 뭐 10가지 훈장이 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애마다 일어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저는 부끄러워요. 제 할아버지가 무슨 전쟁의 영웅이냐? 전쟁 때 제 할아버지가 가족하고 산에 도망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어요. 왜냐? 일본인들한테서는 들은 얘기가 우리를 외놈으로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100배 더 무서운 붉은 군 애들이 오면은 당신들이 정말 못 살아. 그러면은 이제
일어로 제대로 못 하시고 무슨 뭐 영어도 못 하시고 러시아도 모르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영웅인가요? 어느 전쟁이 영웅이냐? 그 전쟁에 있어서 어느 쪽에 있었느냐? 우리 저기 애들이 학교에서 막 물어봤어요. 야, 네 할아버지가 뭐 했냐? 훈장 몇 개 있느냐? 그 자랑스러운 어떤 퍼스널 히스토리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제 12년에 제가 제15기 차세대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한테는 아주 대단한 사연이었어요. 나이가 30 다 넘은 남자들이 헤어질 때 서로 울었어요. 헤어질 때는 그만큼 서로 이해하고 며칠 만에 친구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시는 정지성 씨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it was a blast for me.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 각국에서 오신 FLC 리더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도 한국 피가 있으니까 나도 뭘 좀 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 동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모스크바에 돌아가서 제가 뭘 해야 되나 생각 시작했었어요. 여태까지는 사실 제가 혼자 살았어요. 러시아인 사회에서 이제 고리인으로서는 제가 혼자 살아왔는데 제 친구들이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국계 친구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 아니라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이제 FLC 다녀온 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도 뭔가를 좀 해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방법을 알아야죠.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가서 이제 방법을 아세요? 저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침 그 FLC에 제가 만난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자꾸 초청했어요, 저를. 그래서 2013년, 14년에 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고려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알게 됐어요. 니콜라이 땐 есть здесь? Коля. 여기 있는 니콜라이 정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때 이제 청소년 리더인데요.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이에요. 당연히 소수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국 고려인 청년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도 고려인들이 그렇게 젊은 고려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스크바에 가서 뭘 좀 할 수 있겠다. assurance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장면은 2015년에 해방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설명하면은 뭐 이해하겠죠. 하지만 우리 동포, 저는 학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으로서 제가 이제 제 personal history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면 더 이해감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또 알아보니까 이게 참 작년 FLC 참가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계세요? 예. 그러면은 이 율리아딘 박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작년에 참석했어요. 율리아딘 박사님은 이제 역사학 박사님이신데 우리 동포 사회에 많은 공로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역사 세미나를 개최했고 또 알아보니까 우리 이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 동포에서 시인들도 있어요. 시인들. 예, 저는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 사할린 동포 출신 시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분이냐면 사할린의 이 대표곡으로 된 노래 이제 곡을 만드신 분이 우리 동포세요. 예. 그리고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사할린 태생이지만 완전히 완전히 한국식으로 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작품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여기 사인회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사회 활동을 했는데 사실 혼자서 하는 일은 항상 한도가 있어요. 뭐 많이 뛰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누구 좀 제 친구들이 있었으면 함다. 같이는 훨씬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생겨야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9월 22일 날,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받았냐면 바실리 강 박사님. 혹시 전에 FLC를 다니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바실리 강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바실리 강 박사님은 피가 50대 50 섞였는데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고린입니다. 정세성을 더 이해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실리 강은 옴스크에서 살아요. 옴스크는 모스크바하고 시차 간격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당신이 FLC 다녀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일을 스타트했어요. 그래서 재단 도움으로 저희들이 16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리유니언 모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이라도 지역마다 모임들이 있었죠, 당연히.
아시아 지역, 오케아니아 지역, 그다음에 미주 당연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CIS 지역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때는 7개국 나라 구소련 7개국 나라에서 약 45명이 이제 몰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뜻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 3일 동안에는 다 합쳐서 3시간 이상 아마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반가웠고 아주 뜻이 깊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해주면 혼자서 뭐를 할 수 있는데 혼자 아닌 모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클 거예요. 훨씬.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재밌게 놀았지만 뭔가 좀 큰 거를 좀 해보자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좀 됐죠? 그래서 2016년에 FLC 동창 출신들이 사업가, 고려인 출신 사업가 모임을 별도로 동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에는 전체 한 200명 정도 돼 있어요. 예, 러시아로 하면은 OKBK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UKBC라고 합니다. UKBC는 it stands for Union of Korean Business Clubs of CIS countries, which unites more than 200 people all around these former Soviet Union republics. 저희 국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 사업가들이 모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먼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있으면은 먼저 그 개인들이 번영돼야 돼요. 그러면 개인들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 아닌 모임으로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면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저희 모임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아이디어가 너무 제 친구들한테 이제 마음에 들어서 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비시케크 키르기스탄 수도인 비시케크 또는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 11월 그리고 16년 11월 달에 이제 모스크바 리유니언 또 17년 4월 달 이제 산트페테르스부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오기 전 이 10월 달에 17년 10월 달에는 키르기스탄의 아름다운 호수 근처에 저희 그 마지막 그 회의를 열었어요. 이 모임에 대단한 모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200명 정도 넘어요. 예. 이 거리상 뭐 시차상 아무 관계없이 모이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동기시킨 사람이 바로 FLC 동창들입니다. 아시겠지만
Do you know these people? 저는 이제 몇 년 참가했는지는 다 써놨으니까 아마 그 해에 같이 참가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FLC 동창들이 이런 대단한 모임을 동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초대 회장이었던 여기 있는 코바르친이 돼 있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세요. 이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소련 시대 때 우리 구소련 공화국에서는 별로 뭐 공산당 모임 아니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역시 그거를 이제 좋다고 보지는 않았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이런 모임을 구소련 영토에서는 어떤 모임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일단 신뢰가 없었어요, 서로 간에. 혼자서 누가 사회에서 진출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는 어떤 신뢰가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야심 화해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조직을 만들면은 사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을 FLC 동창들이 극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차세대 모임에서 우리 많은 얘기도 듣고 많은 얘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술 한잔도 같이 하고 신뢰감이 생겨요. 그 신뢰감이 바로 앞으로 조직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그런 이제 발표가 있을 건데 9일날 저희 지역별 모여서 앞으로 FLC로서는 뭐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생각해 보고 저희 앞으로도 FLC 동창들이 세계에서는 조직화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임의 에너지를 활용 안 하면은 저희들이 바보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꾸준히 생각해보고 제 20회 대회가 끝난 후에 큰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아유.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막 알렉산더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 FLC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사실은 오늘 이번이 처음인데 그냥 생각만으로 중요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미 오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FLC 가족에 대한 경험, 야,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이 있는 공간,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에너지를 시너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서요, 질의응답이 조금 이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모셔보고 한두 분 정도에 한번
그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규리님하고 박예린 다시 한번 나오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여기 이렇게 앉으시고요. 여기 네, 여기 앉으세요. 자, 다시 모셨습니다. 다시 모셨는데 진짜 FLC 이후에 정말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공하신 어떤 그 케이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손을 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시죠. 궁금하신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나요? 완벽했네. 네. 다들 어제 너무 많이 달리셨나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어허, 이런. 12시 전까지 어. 호텔에 들어오면은 다들 신데렐라는 사실 성공을 못 해요. 근데 12시 이후에까지 달리시면은 어허. 성공을 합니다. 어허. 저 처음 왔을 때 잠 3시간 주무셨다고 했죠. 저는 안 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한 우리 거야? 저 룸메이트 저희 배정이 언니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하여튼 성공의 계기는 사실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어허. 아니 근데 아까 박 알렉산더님도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술 한 잔 마시고 약간의 댄스 좀 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아, 밤에 그런 일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번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네. 네, 여기 한번 1번 테이블에서 네, 질문을 지금 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온 이승호라고 합니다. 파리 반갑습니다. 에펠탑. 네. 에펠탑에서 에펠탑 밑에 사는데요. 한데 궁금한 게 양규리 씨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인들로부터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따르면서 이렇게 한국인들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미움 뭐 이런 감정은 없었나요? 왜냐면 도움 받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분들에게 도움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하고는 엮인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거나 나쁜 일들이 많았는데 혹시 거의 그에 따른 약간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게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다 미웠어요. 처음 진짜 20년 넘게 처음으로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몸에 전율이 확 흐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국인은 한국인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그 영어로 조금 할게요. It was extremely well organized and very thoughtful.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부심이 확 느껴지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저는 처음으로 제일 처음 만난 분이 저희 룸메이트 분 저희 여기 룸메이트 지정 다 됐죠. 정말 친한 가족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또 오시고 한국말 엄청 잘하시고 성격도 엄청 밝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또 변호사 분이시고. 근데 한국에서 오래 자랐지만 일본에서 제가 아까 전에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차세대 대회가 저의 인생을 바꾼 그 결정점은 한국 사람으로서 리더가 아니라 그 주류 사회에서 리더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What kind of human race are you?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Asian, Chinese, 뭐 European 그러는데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는 we're all same human race from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눈이나 코나 얼굴이나 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각국에서 모인 리더들. 그리고 이런 콘서트를 저는 이제 첫 참가자로서 이렇게 전지성 언니하고 이제 많은 그 알럼나이 언니들하고 오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나만 겪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나 다른 나라에서 뭐 브라질, 프랑스 그리고 뭐 호주 굉장히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속담이 없어지더라고요. 서로 매일 항상 이제 페이스북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은 그걸 격려를 해주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하여튼 너무 그 한국인이 아니라 리더로서 이렇게 저를 포만해 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내 자신을 한국인이라면서 이렇게 작게 하고 영어로는 status quo라고 하고 자기 you put yourself in a box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 박스를 버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인들과 자랑스러워하면서 같이 도모를 하며 그렇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좀 이렇게 상처를 받긴 했지만 오히려 또 이 FLC라는 어떤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시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같은 경험 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저도 이런 대회는 처음이네요. 같은 모습인데 다 온 데가 달라. 한국에서도 이런 모임은 진짜 처음이네요. 저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진짜 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저 여기 확 들어가서 저도 여기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지금 딱 얘기를 하시는 영감이 팍 왔어요. 야, 여기 엄청난 공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엄청난 공간에 계신 분들, 자, 한 번 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기.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 변호사님께 네, 우리 여쭤보고 변호사님께. 싶은데, 네. 전 뉴욕에서 온 전후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80주년 고려인 80주년 강제 이주로 실제 고려인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형성이 돼서 이제 고려인들끼리 또 한국 안에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주 아이디어가 좋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란 것은 뭐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 변호사님은 이제 특히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아시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른 거는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고려인 80주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80주년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 않으면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사실 다음 주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그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그거 촬영이 있어가지고 갈 예정인데, 근데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생긴다는 건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요? 예,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여기 모여서 한다,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이렇게 세계 곳곳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무언가를 또 꿈꾸고 있는 어떤 그 드리머들, 그런 분들이 정말 속속 만들어지는데, 정말 이 정부, 이게 한국 정부로서도 이런 분들을 소중한 보석처럼 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죠? 예, 시간은 좀 짧으니까 좀 빨리빨리 한번 갈 텐데, 잠깐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드릴 겁니다.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요. 10분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은 들 텐데요. 어쨌든 우리 1부 세션, 자, 이 FLC 가족으로서의 어떤 성공의 삶을 한번 우리 양기리님하고 박 알렉산더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10분간 브레이크 타임 드릴 테니까요. 10분 끝나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네.